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좀 이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있었는데 바로 가습기 살균제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어린이와 임신부 등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의 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특발성 간질성 폐렴으로 47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약품이에요. 가습기라는 게 이제 물이 있는 거라 금방 거기가 세균에 감염되기가 쉬워서 원래는 자주 닦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습기 물에 타면 닦지 않아도 세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독 효과가 있을 거야. 그렇죠. 사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혹하는 이야기고 옛날에 그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방에 그 많이 썼대요. 관리가 깔끔하게 지금 되니까. 썼던 것 같아. 저도 썼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멍청이야 나도. 그러니까 살균제인데 여기에 들어간 약품들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정화조를 닦는 데 쓰이는 약품이에요. 락스 이런 거. 약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이 가습기에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직 굉장히 종류도 한 뭐 수십 가지가 되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에서 만들어졌던 거였죠. 그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건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94년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죠. 처음에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주로 이제 유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2006년쯤에 이제 그 아산병원의 한 의사분이 아이들이 자꾸 죽는데 폐가 이렇게 섬유화된다 그랬어요. 폐가 굳어서 죽어요. 세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유전도 없고 뭐 요인을 몰라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제 죽으니까 그 자기가 아는 소아과 의사들한테 메일을 쫙 뿌렸대요. 50개를. 혹시 이런 증세가 있냐? 나만 보는 건가? 여기만 생기는 건가? 정말 놀라운 일은 수많은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로 봄에 많이 죽고 여름 되면 다 사라지고 모르겠다. 여름엔 가습기를 안 트니까. 안 트니까. 여전히 모르는 거죠, 이유를.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사실까지만 알아내서 이거 논문을 썼대요. 근데 이제 소아에 대한 어떤 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병. 이제 정작 이제 이 원인이 밝혀진 건 2011년인데 2011년에는 임산부들이 똑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가 이제 섬유화되는 이유로 다 이제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병원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역학조사를 의뢰해요. 2011년이에요. 판되기 시작한 게 94년. 그러니까 무려 17년간 이제 이게 방치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의뢰가 들어가자 몇 개월 만에 딱 답이 나와요. 가습기 살균제.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실 이제 부모들, 남편들이 아이를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가습기를 그렇죠. 트는데 겨울 내내 그걸 맞고서 주로 봄에 죽는 거죠. 정부에 보고된 것만 220명 정도가 이제 실제로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92명인가가 이제 사망한 케이스였고요. 가습기 살균제는 좀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 판결이 결국은 그게 진짜 어이없게 났죠.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오피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이 나왔죠. 이게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영향이 올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돼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당시 정부에서 관리부처에서 제대로 이걸 테스트 안 한 거예요. 그 기업에서도 이거는 합법적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증거들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고 이거와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이제 입증이 쉬운데 그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 묻기는 정말 어렵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67만 명에 이를 거란 숨진 예상입니다. 사람이 1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정부의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올해 초에 이제 판결이 나와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게 또 다른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 제품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소송 걸었던 것들인데 이건 또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옥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이죠. 이 제품을 썼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 이 중 1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 과학자들한테 결국은 자문을 맡겨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과학자들이 쓰는 문장이 명확하게 뭐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판결문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과학자들의 어떤 문장들을 쓴 것 같은데 이제 문장을 관계가 없음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근데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는 상황에서 정작 그 조사를 했던 과학자들은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뭐 그런 또 논란이 있었어요. 책임을 물으려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형사는 진짜 다른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과학의 특성상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못했을 뿐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TMIT에 흡입 노출된 쥐의 상부호흡기에서 염증과 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석은 편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알쓸 범잡